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자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간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공개로 미국의 어닝 시즌 클라이막스는 막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 미국 장 시작 전에 에너지 섹터의 양대 강자죠. 쉐브론과 엑손모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미국은 워낙 이제 에너지 섹터는 따로 노는 분위기죠. 지수 기여도가 높은 기술주의 실적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마존의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애플이 만회하면서 실적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들어가기 앞서서 매크로 지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 역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첫 역성장인데요. 예상치를 크게 밑돌긴 했습니다. 예상은 플러스 1.1% 봤는데 공개된 수치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되고 미국 프리마켓에서 미 선물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면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안심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사실 환율의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달러가 강세를 요즘 계속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이 밖에 국방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GDP의 3분의 1을 떨어뜨린 셈입니다. 그 외에 보시면 정부 지원금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됐 영향인데 이것도 뭐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소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업 투자도 호조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는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15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GDP를 발표한 이후에 이 금리가요, 갑자기 이렇게 확 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소비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는 관점 속에 긴축 그럼 빨라지겠다. 이런 논리가 여기에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텀은 한 달씩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정을 하는데 이 최종치에서는 이게 플러스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보실 텐데요. GDP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간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했는데 기업의 호실적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는 4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썼습니다. 다만 심리는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 전일 29에서 이번에는 38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포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어제 말씀드린 시장의 구원투수 두 종목, 메타, 전사면 페이스북과 퀄컴의 힘이 컸죠. 실적 내용은 어제 좀 자세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제 메타의 힘으로 인해서 이 종목의 급등 그리고 나머지 기술주가 동반해서 강한 흐름 연출이 됐고요. 퀄컴 반도체 칩 회사죠. 퀄컴의 호실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 9.6%가량 급등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줄줄이 함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퀄컴이 잘해줬는데 이 기대를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인텔이 좀 누르고 있어서 이 점은 우려됩니다. 다음 보시죠. 인텔 1분기 실적 사실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이 지금 불안하게 감지가 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영향입니다. 여전히 PC 수요가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셧다운 여파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인텔은 실적 발표하고 상승한 걸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인텔 4% 넘게 주저앉자 나머지 좋은 실적,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던 다른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KLA가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요. 강보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의 등락률인데 KLA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장비의 품귀 현상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를 이쪽은 걸어봐도 될까에 대한 포인트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이후 첫 분기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주당 손실이 7.56달러,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순이익이 15.79달러였으니까 정말 많이 줄긴 했습니다. 다만 이 영향은 거의 대부분 리비안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올해 한 65% 급락했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이게 투자한 영향이고요. 리비안 관련 평가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자는 아닙니다. AWS 클라우드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었고요. 대부분의 다른 매출처는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다만 아마존 최근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언택트의 슈퍼스타로 등극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리오프닝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분석하실 때 이런 거시적인 흐름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마존 때문에 어쩌나 싶었는데 애플이 지금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실적이요.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살짝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모두 이 괄호 안에 예상치 기입했는데 이거보다 조금씩 더 팔렸습니다. 다만 매출 마진이 매출 증가 폭에 비해서 살짝 약하기는 했는데요.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미세하게 증가하긴 한 듯 싶습니다.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이고요. 여기에다가 역시 애플이죠. 자사주를 무려 900억 달러 매입기로 같이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원래 향후 전망치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죠. 다만 애플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에는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한 50억 달러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애플은 하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텔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좋은 실적 아무리 발표해도 거의 대부분 그 당일의 주가는 떨어져 왔습니다. 실적 만약에 애플이 이번에 못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 21일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이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주가는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사실 사업 외적인 요소죠. 일론 머스크의 예측 불가한 행동 때문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산업적인 측면에 다시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대응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기업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가격 전가를 잘 시키는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나 기술 혁신 등을 꾸준히 이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요. 프로세스 관리의 귀재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공급망이 엉망이더라도 애플이 워낙 이 벤더들을 잘 관리해서 이 우선 납품처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 공급망 관리 이것들이 애플과 아마존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정제 마진이 정말 천장 뚫린 듯이 급등하고 있어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56.79였던 수치가 간밤 다시 수정됐는데요. 58.91까지 연일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연초 대비 7배, 8배 이상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제 마진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 우리나라 S-오일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긴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종합정유사들이 이 주가 흐름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코어 에너지, 세노버스 에너지는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각각 이 원유 정제 가공해서 디젤 연료를 판매하거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마진의 상승세 정말 무섭네요.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전쟁과 인플레이션도 미국의 소비를 막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틀 전에 이 비자 카드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간밤 마스터카드 실적 좋았습니다. 해외 여행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마스터카드 주가는 5%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골프 등의 소비 관련주의 상승세를 이끈 흐름도 간밤 포착됐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발표된 수치인데 한국의 3월 유통업 매출이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증가한 수치고요.
온라인은 지금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오프라인 쪽이 강합니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백화점 등의 유통 채널 수익이 잡히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소비 흐름에서도 리오프닝은 감지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지금 함께 올라서 지갑 사정은 계속 걱정입니다. 피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치킨, 과자, 화장품,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빙수 이런 것들 뷔페 가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전가력과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중요해지는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보시죠. 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가격 전가력과 힘이 있는 기업들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주요 기업 추가로 좀 정리해봤고요. 방산 기업도 있고 앞서 보신 물가 전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 화장품, 자동차 여기에 있고 상사 기업도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이 안에서 투자 판단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옮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